우리 누구야? 양반 안 들었지? 안 받으셨어? 아니 나는 이거 미안해서 일부러 저번에 받으러 올 때 안 누굴 왔어 일부러. 어디다가 여기. 자, 네? 여기. 열로도 한번 보고요. 예. 열로도 한번 보시고. 자, 우리 박정수 위원님. 예. 동경대전 책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예. 각오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유, 비슷한 책을 써야지 뭐. 감사합니다. 정말 동경대전이 이 시대에 정말 빛과 같은 책이라 알고 정말 공부를 해서 정말 실현으로 내가 삶에 조금 실현하며 함께 더불어 살며 협동하며 사는 것을 조금 더 느끼고 실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정말로 스스로 노력을 해보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영 선생님 그 책 들고 나오십시오. 네. 한 말씀 하세요. 자, 너무 길었어 지금. 예. 이 책을 받음으로 해서 제가 예. 동학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동학 정신을 받고 살아나갈 것인가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이거 우리 고등학 우리 회장님께서 대표님이 이렇게 무겁게 책을 가지고 지금 오늘 14권 갖고 오셨어요? 네, 14권. 14권 이렇게 가져와서 오늘 동학실천 시민행동 이 줌 강의에 인원이 한 10명 정도 참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이렇게 또 증정을 하실 거죠? 백성기 대표님? 예. 아니 그 책은 국가 경영은 세종처럼 아주 역사적인 세종의 업적과 이렇게 경영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책을 낸 것 같은데 우리 이 책을 또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한테 한 권씩 다 이렇게 정정을 하셨는데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고구려의 후예가 고려잖아요. 예. 근데 고려의 후예가 조선이 돼야 되는데 조선이 명나라나 이런 그 대국에게 그걸 뭐라 그래요? 종속국가가 됐어요. 고려까지는 그게 이제 자기가 천자국이 됐는데 고구려 이제 우리 그 조선 시대가 지금까지도 큰 제국들에게 종속국가가 됐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주자로 뽑는다면 세종만한 임금이 없어서 앞으로도 우리 미래의 대통령은 적어도 세종처럼만큼이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 책을 우리 회원님들한테 한 권씩 이렇게 읽어보라고 주시는 나머지 애들은 집 밟아도 된다 이거예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남해인가요? 해남인가? 남해. 네.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쭉 서울로 대적 대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계속 이 오프 모임에서 좀 계속 이제 좀 다듬어지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좀 각자 좀 일주일간 공부하고 느낀 점들을 사실은 그 7일에서 14일 사이 3강에 대해서 우리 도울 선생님 강의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와서 또 우리 카톡방에도 올려주시고 그걸 중심으로 여기서 좀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중점을 둬 왔습니다. 그건 그렇지만은 또 글쓰기도 쉽지 않고 또 준비도 여의치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점은 유의해 주시고 또 여기 와서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좀 시간 제한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발전연구원 원장도 이제 안희정 기자, 이제 진보적인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진보적인 경제 정책을 또 모임, 조직 활동을 해왔는데 이분이 이제 부탄에 이제 딱 빠져가지고 부탄. 이제 부탄이 부탄. 행복을 중심으로 모든 이제 경제 정책과 국가 정책을 피잖아요. 그게 이제 GNH 개념인데 우리 이제 박진동 교수님이
거기 부탄을 여러 차례 갔다 왔어요. 거기서 몇 달. 뭐에 빠졌다 그랬어요? 부탄. 부탄. 부탄? 행복 지수가 네. 제일 제일 높다. 높은 나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난 북한이라고 그러니까. 부탄. 네. 그래서 GNH라고 하는 지금 국민 총행복 전환 포럼. 이게 충남대 교수라고 지역과 농촌을 발전시키는 지역 재단을 한 20년 정도 운영을 해왔으니까 이분이 오랜 세월을 그러니까 농촌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해온 굉장히 진보적인 경제학자로서 왔는데 부탄을 이제 이렇게 모델로 해서 우리가 이제 GDP가 아니라 GDP가 아니라 GNH라고 하는 국민 총행복 지수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국민 총행복 전환 포럼이라고 하는 걸 또 한 3년 전에 저도 이제 회원으로 했는데 또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주창을 이제 하다가 이번에 도울 선생하고 딱 만나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이거 유튜브에서 보니까 우리 이제 이 양반이 도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대 사고에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이제 굉장히 진보적이고 뭐 이거다 부탄을 통해서 한 번에 또 변화가 있었고 국민 총행복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국내에서 전도사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진보적인 그 진보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뭐 예를 들면 막스 레닌주의라든가 이런 이제 진보적인 경제 이론을 가지고 이제 사물을 보고 농촌을 봤는데 그것이 갖는 한계를 도울 선생의 얘기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다시 한번 다시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는 그런 정도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도울 선생이 얘기하는 또 수원의 어떤 이런 사상과 이런 걸 가지고 자기 내부에서부터 이제 변화가 온 거를 이제 이렇게 도울 선생이 직접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이제 도울 선생하고 뜻이 맞아가지고 이걸 이제 남해가 아니라 해남에서 10월 19일 날 출발을 해서 이제 올라오는 대장정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뭐 코로나 때문에 글을 또 다른 데다 많이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내용만 보니까 좀 생각의 폭이 넓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드리는 전제가 뭐냐면 또 다른 데다가 하실 말이 많거나 또 글을 쓰신 게 있을 텐데 일부만 갖고 와서 그런지 좀 좁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크게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가 농촌에 어린이가 없고 학생이 없고 청년이 없는 이유가 거론되지가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는 교육의 문제, 학교의 문제입니다. 학교가 적어도 중고등학교만 나오려도 도시로 나가야 되고 대학을 가려면 또 서울로 오거나 큰 대도시로 와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 거론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또 이 개발주의 뭐 이런 것은 이제 거론됐지만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분단 문제, 전쟁 문제, 학살 문제, 갈등 문제, 또 그로 인한 적대 문제, 그로 인한 이산 가족의 문제, 그다음에 남북의 분단에서 자유왕래가 안 되는 문제, 또 미국에 의해서 조용되는 무기 증강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많이 파괴해왔고 평화 번영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없고 너무 이상론적인 얘기만 한 것 같다. 공부도 안 하고 원내용도 잘 모르고 아까 우리가 농촌 주민 자치의 실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네요. 그래서 사실 동학이라는 것은 사실 주민자치를 정말 실현하고자 했던 민이 사실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했던 건데 그러한 실현을 하고자 했던 것을 지금은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못했는데
정말로 다 지금 딱 필요한 게 자치. 예? 우리가 스스로 작게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리에서, 동에서 면으로, 군으로, 시로, 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시험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지자체를 운영적으로 하는 상당히 좋은 사례들도 가끔은 들려요. 왜냐?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자체 하지만은 지자체도 말 그대로 도지사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군수가 일방적으로 자기가 예산 집행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자기가 나눠주는 식으로 하는데, 자치제가 되면은 정말로 도지사든 시장이든 군수든 그 사람들도 자치제가 되면 정말로 믿고 민이, 자치원이, 국민이, 지역민이 정말로 회의를 모아서 예를 들어서 가로수라든가 꽃길이라든가 나무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에 조그마한 어떤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예산이 있으면은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게 자치적으로 회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는 코스모스를 심고 어디는 예를 들어서 봉숭아를 심고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전통과 역사가 있는데 그게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로다가 말 그대로 자치지만은 그 또 작은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행세를 하는 이러한 행태가 지금도 연연하고 있는데, 이 동학의 정신은 가장 기본이 자치거든. 지금 제가 사실은 이거를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김성순 선생님이 이걸 편지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요 내용에 김천에 김성순 선생님이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막 걱정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편지가 가끔씩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에다가 여기 하나 내용이 빠진 거를 제가 그러면 이렇게 읽고, 이건 김성순 선생님께서 쓰신 시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여기는 빠져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대표로 한번 읽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좋은 저기라서. 한 그루 큰 나무. 그 김성순 선생님 댁에 거기 가면 포도나무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3,000송이 이상이 달린답니다. 하나에, 나무 하나에. 근데 그게 거의 집 마당을 건너서 한 30-40m가 쭉 이어져 있어요. 나무 하나가. 그게 이제 거기에 접붙이고 해서 새로 나고 계속 그랬다고. 그걸 쓰신 것 같아요. 인류는 한 그루 큰 나무, 나는 그 가지 끝 작은 이파리. 가을이면 떨어져 낙엽이 되지만 대지에 쌓여 퇴비가 되었다가 다시 봄이 되면 수액으로 올라가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사람마다 하느님 모셨으니 사람이 하늘이다. 내가 바로 우주의 중심이다. 만물이 모두 한 기운 한 마음으로 관통하니 산하 대운이 마침내 이 도에 돌아온다. 그리고 이거 이어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명당 수고 스님이 전하는 오늘의 지혜. 이건 다른 거네요. 제가 이 아까 우리 박진도 교수님이 쓴 거를 잠깐 보고 느끼는 게, 농촌에는 농촌을 살리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젊은 분이 있어야 농사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농사일 뭐 옛날처럼 무거운 짐 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정부에 바라고 싶은 거는 정부 정책이 젊은 친구들이 귀촌이나 귀농을 해서 농촌 살리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먼저 저는 입안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 도쿄 같은 데는 대학생들이 지금 졸업을 해갖고 취업이 안 되니까 그 최저임금 수준을 만들어가지고 그 대학교 졸업한 아이들을 농촌으로 귀촌을 시켜요. 그게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농촌을 살리는 첫째 일이 젊은 친구들이 마을의 귀촌에서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책이 첫째 마련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70다 80다 지금 시골에요. 이장님이 제일 젊은 분이 70살이라고 해요. 이러니 어떻게 농촌이 살려져요. 이런 거 뜻은 좋은데 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텍스트 없이 들었기 때문에 또 다 까먹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되고요. 나는 오늘 그 지난주에 있었던 그러니까 도올 TV의 동학 동경대전에 대한 한 그 주에 직전에 있었던 일주일분을 토론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어떤 54강, 55강, 56강 그 세 개가 지난번에 끝났죠. 그거를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각 강의마다 물론 지금 교훈과 안심과 교훈과 용담주사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계신데 강의마다의 키워드가 뭔가를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54강 같은 경우는 이제 오행을 중심으로 압축하면 그 오행을 말씀하셨고 55강 같은 경우는 그 낙관주의를 좀 모티브로 해서 하신 것 같고 56강까지가 좀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는 지금 오늘 뭐 시간이 된다면 서로 얘기가 할 수 있는 자유롭게 토론인 마당이니까 오행이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하셨다. 그 말씀하시는 오행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교적 뭐 인의의 지신도 오행이라고 했고 또 수목 화토금 이것도 오행이라고 했는데 도올 선생이 얘기한 정말 깜짝 놀랄 오행을 찾았다, 발견했다는 것이 이제 천지민신시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거 정말 귀가 번쩍 뛰는 새로운 용어 있는 거죠. 이게 벌써 주역 이전에 나왔다는 건데 새롭게 그것이 새롭게 좀 다가왔고 또 쉽지는 않고 해도 또 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한마디씩 하는 것이 동학이 됐던 그 일주일 뭐 자기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서로 들어주고 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점이지만은 또 핵심적으로 해서 나누면 좋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더라도 또 그게 맞게 지금 오늘도 좀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요즘 강의를 몇 번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용담유사 나가고 있는데 용담가랑 안심가. 근데 도우 선생도 그러더라고요. 가사가 어렵다. 저도 이제 진짜 가사가 몇 번을 읽었어요. 듣고 동영상도 저기 선도교 가니까 동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듣기 좋게 길 가면서 이렇게. 근데 정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심가를 몇 번 들었는데 진짜 현대 생활에 진짜 복잡한 생활이잖아요. 그 당시 못지않게 지금 정신적인 혼란한 시기고 막 이 세상이 왜곡돼 있고 막 지금 뉴스가 볼 때 진실이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때 진짜 어려운 세상이다. 정신이 혼란스러운 세상이다. 그래서 항상 그 수은 선생님 그때 안심가를 보면 자꾸 있다 보면 이 현대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인가 또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보여요. 사실은 그게 이제 이 수심 정기라고 한마디로 마음을 지켜서 길을 바르게 한다는 건데 진짜 길을 바르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